지난 4월 택시기사 최 씨는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서울의 한 학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학원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최 씨는 물품을 직접 건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계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불러도 직원이 대답을 하지 않자 최 씨는 학원 안으로 몇 걸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당장 나가라며 불같이 화를 낸 건데요. 이후 물건을 주고 건물을 나온 뒤 최 씨에게 신고하겠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보통 택배 받을 때 부재중이면은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고 미리 이렇게 앱 같은데 얘기를 남겨놓거나 뭐 문 앞에다 써놓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택배 기사님은 직접 전해주려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뭔 일이 생긴 거군요. 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택배기사가 방송사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진 건데요. 일단은 택배기사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는데요. 50대 택배기사 최 씨가 물품을 배송하러 서울에 있는 한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 현관이 늘 열려 있어서 최 씨도 계단을 올라가서 물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원 문이 열려 있었고 학원 안에 직원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건네주려고 한 건데요.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최 씨는 일단은 학원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어허. 그런데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두 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뭐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양 변호사님. 근데 일단 이 사안이 양쪽이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택배 기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택배 기사분이 평소에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대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고 사람이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그 자신을 발견한 직원분이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오면 어떡하냐면서 노발도발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택배기사분의 이 입장입니다. 자, 이게 이 사건을 맨 처음 보도한 게 SBS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SBS의 단독 기사에 달린 그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내가 그 해당 학원의 원장이다라면서 정말 그 본인을 비난하는 비난 댓글마다 대댓글을 달아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원장이라고 밝힌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냥 학원이 아니라 빌라 안에 있는 그런 주거 공간에서 공부방을 차린 거다. 이렇게 먼저 일단 설명을 했고요. 자신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택배기사가 이걸 보고도 공부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는데 택배기사가 까칠하기는 내가 너의 부모뻘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이지 택배기사의 제보는 많은 사실들을 누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만약 이 댓글을 쓴 분의 주장이 맞다면 양측 의견이 뭐 이렇게 팽팽히 엇갈리는 건데 조금 더 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이 택배 기사가 학원을 방문한 직후에 학원 관계자는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잘리거나 사과하거나. 자, 당신 잘리거나 사과하시거나 둘 중 하나 택하세요.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네, 이 택배 기사가 이제 물건을 주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학원 원장으로부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 잘리거나 사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가 기분을 풀어라. 그런 거 가지고 경찰서 공권력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학원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 택배 기사가 불순한 의도로 학원에 들어왔다. 아까 이제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왔다. 예. 그리고 택배 박스 앞에 문 앞에 두세요라고 경고문이 있었는데도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최 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거 침입죄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될까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 양쪽 주장이 좀 갈리는 상황에서.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양쪽 예. 주장이 좀 갈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 원장 학원 관계자의 얘기가 맞다고 전제를 한번 하더라도 예. 일단 이 택배 기사는 그곳에 어떤 특정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물건만 두고 나왔죠. 그리고 공동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계세요라고 2번 얘기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택배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면 혹여 뭐 옷을 갈아입는 걸 뭐 눈이 마주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명확하진 않고 예. 그렇다면 일단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죠. 아하. 침입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이 학원 관계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주거 침입 행위가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지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논리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정확한 사실관계는 양쪽의 주장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저희가 따지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택배를 놓고 나온 그 행위만 놓고 본다면 주거 침입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뭐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근데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해요.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배 기사분 입장에서는 정말 택배를 안쪽에 가능하면 넣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다가 마주친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의도로 봤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근데 뭐 요즘에 택배를 밖에다 놓는 거 밖에도 많이 예. 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마 경찰에서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봤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을 때 뭐 바깥에 놓아달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런 것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봐서 의심이 설령 가더라도 고의를 아마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런 거 만약에 뭐 신발장이 정말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게 명백한 구조인데 신발 신고 저벅저벅 들어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마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